2001년 2월 12일 그날도 강원도 인제의 산악부대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대를 석 달 앞둔 상병 김도윤. 24살의 청년은 마지막 휴가를 받아 고향인 청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왔다는 기록은 있지만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으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이것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한 병사의 실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휴대전화가 귀했던 시절입니다. 피처폰이라 불리던 작은 검은색 전화기 하나가 전부였고 대부분의 연락은 공중전화나 집 전화로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버스표도 터미널에 직접 가서 창구에서 사야 했습니다. 인터넷 예매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대였죠. 김도윤 상병은 조용하고 성실한 병사였습니다. 부대에서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상급자들에게도 신뢰받는 모범병이었습니다. 입대 전에는 청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배웅하며 당부했습니다. 복귀할 때는 꼭 전화하거라.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걱정 마세요. 휴가 사흘 동안 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소주 한잔하며 군대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친구 정민호의 증언에 따르면 도윤은 그날도 평소처럼 밝았다고 합니다. 제대하면 다시 공장 들어갈 거야. 돈 좀 모아서 기술 배우려고. 아버지 가게 물려받으려면 용접 기술이 필요하거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희망에 차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버지의 작은 철물점에도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이다. 조금만 더 견뎌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족이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월 15일 오전 10시 도윤은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부대 복귀 시간은 오후 6시. 넉넉하게 출발하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표 끊으면 전화해.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그것이 어머니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도윤은 매표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당시 터미널은 명절도 아닌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전이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도윤은 약 15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매표소 직원 박순자 씨의 증언입니다. 그 청년 기억해요. 군복 입은 젊은 친구였는데 조용히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자기 차례가 됐는데 표를 안 끊고 그냥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처음엔 돈이 없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출구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같은 시각 터미널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 있던 택시 기사도 도윤을 목격했습니다. 군인 하나가 공중전화 앞에서 한참 서 있더라고요.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안 걸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도윤은 누구에게 전화를 하려 했던 걸까요? 부대였을까요? 아니면 집이었을까요? 왜 전화를 걸지 못했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도윤은 터미널 코인 락커에 짐을 맡겼습니다. 락커 이용 기록에 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터미널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인제 부대에서는 복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김도윤 상병,
복귀 불가, 연락 두절. 처음엔 단순 지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놓쳤거나 길이 막혔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애가 아직 안 왔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부대는 즉시 헌병대에 수색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청주 터미널 코인 락커에서 도윤의 짐이 발견되었습니다. 군용 가방 안에는 세면도구와 속옷, 그리고 신분증과 피처폰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맡아두고 온 것처럼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지만 충전 후 통화 기록을 확인했더니 마지막 통화는 전날 밤 11시. 부대 동기인 이중사에게 걸었던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론 아무런 기록도 없었습니다. 터미널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도윤은 매표소를 지나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나서는 순간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 주변을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윤이 복귀하지 않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인제 부대 안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은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알리지 마라. 내부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고한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일이 터지면 일단 덮고 봅니다.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특히 실종이나 사고 같은 민감한 사안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대 내 헌병은 통신 기록과 복귀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월 15일 새벽 2시 17분. 복귀 처리 완료 김도윤. 전산 시스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각에 도윤은 실종 상태였다는 겁니다. 누가 복귀 처리를 했을까요? 당직 근무자 강하사는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입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수동 입력 방식이었습니다. 자동 처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입력해야만 기록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 기록이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누가 지웠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접근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진 겁니다. 헌병대는 수사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부대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취침 점검 때마다 인원수가 한 명씩 더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20명인데 21명으로 집계되는 날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월 18일 밤 취침 점검을 돌던 부소대장 최중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막내 침상에 누군가 누워 있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는데 분명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인원 점검하려고 다시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불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최 중사는 그 일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했다간 정신 상태를 의심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도윤의 동기였던 이 중사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밤 도윤 형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시간이 좀 늦었어요. 밤 11시쯤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형, 복귀 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뭔데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삐소리만 나고 끊겼어요. 다시 걸어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월 20일 부대 내에서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점호 때 한 병사가 실신한 겁니다. 깨어난 그는 떠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세면장에서 도윤이 형을 봤어요. 거울 속에서요. 제 뒤에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거울에는 분명히 보였어요. 의무대에서는 과로로 인한 환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병사는 화장실에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2월 말로 접어들면서 부대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서는 병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눈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맨 채로 가까이 가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중대장은 전체 집합을 시켜 경고했습니다. 헛소문 퍼뜨리는 놈은 가만 안 둔다. 군기 똑바로 잡아라. 그러나 그날 밤 중대장 본인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중 초소 근처에서 발자국을 발견한 겁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군화 자국.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자국은 초소를 향해 이어지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치 공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중대장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발자국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그는 그 일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2월 28일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귀청을 찢을 듯 매서웠습니다. GOP 외곽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병장 이재호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재호는 졸음을 쫓으며 초소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귀했습니다. 중사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서 눈보라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재우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하얀 눈만 펑펑 내릴 뿐. 누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우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눈은 방금 내린 듯 깨끗했습니다. 그는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환청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재우는 이 일을 교대 근무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임은 비웃었습니다. 야간 근무 오래 하면 그런 거 다 들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사흘 뒤 같은 초소에서 근무를 선 다른 병사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일병 송민재. 그는 더 자세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새벽 4시 정각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시계를 봤거든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복귀했습니다. 중사님.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겁이 나서 안에만 있었어요. 창문으로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복귀했습니다. 복귀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송일병은 그날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헌병대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조사관들이 초소에 직접 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병사들을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심리적 피로로 인한 환청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야간 근무의 스트레스와 고립감, 그리고 동료의 실종으로 인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단 환청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혔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3월 2일 밤, 이번에는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임병 박성우 일병이 초소 당직을 섰습니다. 그는 저녁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초소 안에 오래된 전화기가 하나 있었는데 원래 안 쓰는 거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선도 낡아서 통화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전화기에서 갑자기 벨이 울린 거예요. 박 일병은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복귀 완료. 딱 두 글자만요. 그리고 삐하는 신호음만 남았어요. 저는 겁에 질려서 수화기를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다음 날 부대는 그 초소를 전면 점검했습니다. 전화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화선은 이미 오래전에 끊겨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회선이었습니다.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통신병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선이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 전화기로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벨소리는 뭐였을까요? 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더 기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밤 당직 일지를 확인했더니 이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7분 복귀자 확인. 누가 썼는지 모를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 일병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잡아떼었습니다. 저 그런 거 안 썼어요. 진짜예요. 필적 감정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불명이었습니다. 부대 내 어느 누구의 필체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열흘째 되던 날,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김도윤의 부모님이 직접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간단했습니다. 개인 일탈에 의한 무단 이탈. 수사 진행 중. 하지만 부대 내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2월 23일 새벽, 부대 상공에 군 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헬기가 뜬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불을 끄고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내무실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창문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급병이었던 김상병의 증언입니다. 헬기 소리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서치라이트가 산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부대 뒷산 쪽에 군화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수색한 흔적이었죠. 이틀 뒤 부대 뒷산 자락에서 군화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낡고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군번줄은 없었지만 사이즈와 모델은 도윤이 지급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군은 감정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불명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본인 것이라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부터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밤마다 기밀 차량이 드나든다는 겁니다. 검은색 승합차들이 불을 끄고 들어와서 특정 건물로 향한다는 거였습니다. 일병 한 명이 호기심에 몰래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차량은 부대 후방의 오래된 창고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일반 병사들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폐막이 쳐져 있고 자물쇠가 채워진 낡은 건물. 근데 그날 밤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고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 병사는 다음 날 영창에 갔습니다.
무단 이탈 혐의로. 당시 통신병으로 복무했던 하일병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어느 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암호명으로 된 파일이었는데 내용은 복귀 음성 파일 전체 삭제였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명령대로 삭제했어요. 근데 나중에 동기한테 들었어요. 그 파일 안에 도윤형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복귀 완료했다는 음성이요. 복귀 음성 파일.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왜 삭제해야 했을까요? 하일병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삭제 전에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파일명이 이상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2001년 2월 15일 새벽 2시 17분. 바로 도윤형이 실종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파일 설명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송신 오류 복귀자, 음성 전달 불가. 무슨 뜻일까요? 복귀자의 음성이 전달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부대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외부 출입이 통제되었고 병사들의 면회도 제한되었습니다. 심지어 외출과 외박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훈련 때문이라고 했지만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거라는 걸. 3월 초,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개인 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도윤의 물품은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군복, 사진, 편지, 일기장 모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재 원인은 누전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창고는 전기시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조명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에 의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해당 중대는 갑자기 해체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부대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지우려는 것처럼. 전역한 병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걸까요? 2002년 4월, 실종 1년 후의 일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에서 등산객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녹은 자리에 군복 조각이 있었던 겁니다. 제보를 받은 헌병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군용 모자와 부식된 식량 봉지가 있었습니다. 식량 봉지에 적힌 제조일자는 2001년 1월, 도윤이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위치였습니다. 그곳은 도윤이 복무하던 부대에서 3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험준한 산악지대. 걸어서 가기엔 너무 먼 거리였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갔을까요? 주변을 더 수색했지만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무에 이상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칼로 긁은 듯한 자국. X자 모양이 여러 개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표시한 것처럼.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조 불가. 샘플이 너무 오래되고 손상되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야간 등산을 하던 사람이 군복 입은 남자를 봤다는 겁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헤드랜턴 켜고 산을 오르는데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난당한 건가 싶어서 다가갔는데 사라졌어요. 순식간에요. 헌병대는 다시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이번엔 군 내부 문건 하나가 익명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소인도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복귀자 음성 전송 오류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01년 2월 15일 새벽 2시 37분.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전달되지 않아야 할 음성이 송출됨. 해당 음성은 복귀 완료 신호로 확인되나 송신자 정보 불명. 즉시 시스템 점검 및 해당 파일 폐기 조치 필요. 외부 유출 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실종된 그날. 그리고 그 시각은 전산의 복귀 처리가 기록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전달되지 않아야 할 음성. 무슨 뜻일까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음성이 전달되면 안 되는 걸까요? 군은 문건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언론의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근거 없는 루머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은 이미 복사되어 여러 곳으로 퍼졌습니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기였고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해 10월 전혀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노인이 경찰서를 찾아온 겁니다. 2월에 이상한 걸 봤어요. 새벽에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요. 군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더라고요. 군복이 찢어지고 피투성이었어요. 도와주려고 다가갔는데 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고는 산속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따라가려 했지만 워낙 빨라서 못 쫓아갔어요. 왜 이제야 신고하느냐는 질문에 노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사람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달까요? 그리고 신고하면 괜히 내가 연루될까봐 무서웠어요. 경찰은 노인이 목격했다는 지점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시점이라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군복 입은 남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10여 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2003년 겨울, 도윤이 실종된 지 꼭 2년이 되던 날, 인제 부대 근처 민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집주인 김 씨의 증언입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똑똑똑하고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대문 앞에 군화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눈 위에 선명하게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집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건지. 경찰이 출동했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자국 사진만 남았을 뿐입니다. 2025년.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도윤 상병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0여 년 동안 수많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 실험설입니다. 군이 신형통신 장비나 심리전 기술을 실험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복귀 음성 전송 오류라는 문건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군은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폐 사고설입니다. 부대 내에서 사고로 사망했지만 책임 문제 때문에 숨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군대에서는 사고 은폐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경우는 터미널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에 이 설명으론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 실종설입니다. 도윤이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대를 석 달 앞두고 미래 계획도 세워놓고 가족과도 원만한 관계였던 청년이 왜 사라져야 했을까요? 네 번째는 납치설입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산속 어딘가에 감금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천 야산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초자연 현상설입니다. 병사들이 목격한 일련의 사건들, 전화벨 소리, 음성 파일, 발자국.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오직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순 없지만요. 당시 그 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역자들 중 일부는 2020년대 들어서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역자는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받거나 아니면 군사기밀 누설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웠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눈 내리던 그날 밤, 초소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꿈을요. 또 다른 전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마 부대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던 게 아닐까요? 휴가 가기 전에 뭔가 겪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말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죠. 김도윤의 부모님은 지금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2월이 되면 청주 터미널로 갑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돌아올지, 기억을 잃고 어딘가 헤매고 있을지.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약속을 지키는 아이니까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아들을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아빠한테 와라. 도윤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매년 2월 15일이면 모입니다. 실종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소주 한 잔을 따라 놓고 빈 의자를 하나 둡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서 우리랑 같이 술 마실 거야. 그날을 위해 자리를 남겨두는 거지. 24년이 지났습니다. 24살이던 청년은 이제 48살이 되었을 겁니다.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까요? 눈 내리던 그날 새벽 초소 앞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복귀했습니다, 중사님.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록만 남았을 뿐입니다. 새벽 2시 17분. 복귀 처리 완료. 그것이 김도윤 상병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복귀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지금도 강원도 인제의 그 부대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터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그곳에서 군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소리, 순찰을 도는 소리,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복귀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4년 전 사라진 24살 청년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그저 바람 소리인지. 김도윤 상병 실종 사건. 2001년 2월 15일부터 시작된 이 미스터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눈 덮인 강원도 산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까요? 아니면 군사 기밀 문서함 속에 잠들어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4년 전 그날 분명히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 휴가. 집으로 돌아갔던 청년은 부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